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오늘은 6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많이 추워졌죠? 벌써 겨울이 느껴질 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오늘은 제가 심리발달센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장애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서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런 아동은 유치원이나 학교 장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교사에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며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아동의 70%는 이런 문제 때문에 치료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 아동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 약 3%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정원이 20명이라면 5%라고만 봐도 그중 최소 1명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4년 사이에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ADHD 학생 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지원책이 없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교사 개인들의 역량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ADHD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이나 지원대책 등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 치료를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늘어나는 ADHD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되어서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ADHD 진료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에 ADHD 진료를 받은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두 44,741명이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아가 월등하게 많은데 남자가 36,469명, 여자가 8,272명이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성별로 볼 때 남자가 굉장히 많지요. 교육당국에 등록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3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11만 명이 가깝다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해서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까지 다 합친다면 실제로 ADHD 청소년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ADHD 진료 인원이 증가한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모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단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유병률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검사를 받겠다 하는 인구가 늘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아동들은 처음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약 4배에서 6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저를 찾아오는 아동들도 여아보다는 남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특정한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서도 과잉행동, 사회병리, 알코올 장애, 전환 장애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후천적 환경보다는 유전자에 의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가 ADHD 발생과 관련된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뇌손상, 뇌의 후천적 질병, 미숙아 등이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ADHD의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ADHD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동이 태어나기 전에 태내 환경이나 가족 특성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ADHD를 직접 유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보다는 위험 요인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의 원인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주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의 별 떨어진다. I do 밝은 빛은 별뿐인 고요한 오늘 밤 잔잔한 풀벌레 소리 멋진 노랫말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엉긴 맘을 괜히 들뜨게 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둘이 아닌 우린 어떤 모습일까 꼭 하나인 것 같이 서로를 잘 알아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똑같을 너와 나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넌 아무거나 맞고 빌어도 돼 내가 전부 듣고 이뤄줄게 저 별을 갖고 싶단 말하면 닫아줄게 맘으로만 혼자 빌어도 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 마음이 눈에 보였음 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을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너만 좋다면 좋아 그게 뭐라도 네가 간다면 따라가 어떨 간때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난 네 옆에서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다시 내게 온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널 보느라 놓쳤지 이제 뭐 상관없겠지 이미 눈치챘으니 원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함께 해줘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ADHD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의력 결핍의 증상에는 주의 집중을 못한다.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한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학습놀이나 놀이 중에 주의력이 쉽게 분산된다. 꼼꼼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잦다. 지시대로 따라하는 것을 잘 못한다.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다.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해야 할 일이나 약속 등을 잘 망각한다. 등의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의 증상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정신적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귀찮아한다.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인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손발을 꼼지락대고 만지작거린다. 지나치게 말이 많다.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순서를 지키는 것을 힘들어한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조용히 놀지 못한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면 주의력 결핍은 아침에 우산을 챙겨 보냈는데 저녁엔 대부분 빈손으로 오죠. 그리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책가방마저 두고 와버리는 아동,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고 늘 붕 떠 있는 듯이 보이지요. 과잉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오버해서 하기도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요. 엉덩이 힘이 부족한 아이들. 충동성은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불쑥불쑥 끼어들어요. 기다리라고 해도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간단 검사지 36문항짜리가 있어요. 만 3세부터 할 수 있는 그 문항지로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만일에 어머니가 외향적 성향이고 에너지가 충만한 엄마들은 제가 보기에 또는 누가 보기에도 분명 저 아이는 ADHD 증상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아니라고 하세요. 남자아이들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 보여요. 한동안 아이를 관찰을 해도. 그런데 또 반대로 어머니가 내향의 성향이시고 조용한 성격일 때는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아동인데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아이 ADHD가 아닐까요? 하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는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과 행동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능검사나 주의력 검사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산만하다고 해서 모두 ADHD는 아닙니다. ADHD는 다른 아동 청소년기 문제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 조울증, 학습 장애 등과의 감별 진단 및 공존 여부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도 한 곡 듣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열린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ADHD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DHD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자의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과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강화되면서 수행 능력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주의 산만함, 과잉 활동, 충동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부모님과 선생님을 잘 따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동의 필요에 맞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소아정신과나 한의원 등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두뇌 자기조절 훈련법인 뉴로하모니 훈련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논문에 의하면 ADHD 증상을 가진 모집단에게 뉴로피드백 훈련을 40회기에서 50회기 정도 실시했을 때 휴식파인 휴식파인 알파파와 주의력 집중력파인 SMR파 그리고 베타파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훈련 이후에 문제집을 푸는 상황이나 독서에서의 주의 집중이 편안해졌다고 하고요. 부주의 점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각성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20%에서 50%는 불안, 성급함, 두통, 감소된 식욕, 복통,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두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조절하는 역할을 해줄 때 부작용 없이 서서히 뇌의 흐름을 바꿔준다고 하니 뉴로하모니 훈련법을 써보시는 것도 약물치료와 함께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ADHD의 약물치료는 안전한가요?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ADHD의 약물치료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ADHD의 약물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에서처럼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ADHD 치료 약물이 뇌 기능뿐 아니라 뇌 구조와 발달도 또래 아동 청소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ADHD 치료 약물의 주된 부작용이 또 있는데 식욕이 줄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주로 약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점심시간에 식욕이 줄고 저녁 시간에는 다시 식욕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수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식욕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ADHD 치료 약물은 전반적으로 장기 투약을 하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되거나 내성이 생기지 않고 머리가 나빠지게 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ADHD 치료 약물의 부작용은 증상이 개선되어서 대부분 투약을 중단하면 바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모나 교사는 과연 이 아동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ADHD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 때문에 야단이나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나 문제아로 평가가 되고 스스로도 자신을 나쁜 아이, 뭐든지 못하는 아이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동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주의 집중 결함이나 충동성 때문에 또래 관계가 힘들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따라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칭찬거리를 찾아서 최대한 많이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 행동을 지적할 때는 감정을 싣지 않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순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고 부모나 교사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ADHD 아동도 따라하게 됩니다.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자극이 적도록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요. ADHD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교적 잘 치료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정도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증상을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앉아있지 못하고 산만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반면에 좋게 말한다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자이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은 심각한 상태의 아동일지라도 서서히 정상적인 반열에 올라와서 성공할 수 있는 에너자이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만날 때까지 추워지는 날씨에 몸 잘 챙기시고요. 또 만나요,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엑소의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더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넌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해도 너를 만나면